안녕하십니까. K나우 6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불법 기밀 반출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연방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경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날 열린 기소인부 절차는 본격 재판에 앞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입니다. 법정에는 이번 기소를 이끌어낸 잭 스미스 특별검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현직 미국 대통령이 연방범죄로 연방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것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번 기소를 정치적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재판 절차와 유무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경선과 대선 가도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 중 1위를 독주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사태를 역이용해 경선은 물론 대선까지 지지자를 결집해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날 법원 주변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기다리며 트럼프 2024 깃발을 흔들고 그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며 격렬히 환호했습니다. 반면 반트럼프 시위자들은 그를 가두란 팻말을 들며 때론 고함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연방경찰 차량, 가끔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지나갔고 바리케이드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연방법원을 에워싼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사태가 국민들에게 정치 탄압으로 내비치는 모양새에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대응을 일체 자제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각종 여론조사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12일 뉴욕 맨하튼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공화당 지지층이 그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에 충격적이며 공화당 지지자들은 기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내년 대선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올라 2년여 만에 최소폭 상승세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5월 CPI는 2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4월에 4.9%보다 인상폭이 준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 돌파한 이후 둔화세를 보여왔습니다. 물가 상승폭 역시 지난 4월 0.4%에 비해 0.1%로 둔화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주택 임차료와 중고차 가격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월에 비해 3.6% 하락,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5.3% 상승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금리 인상을 했으나 이달에는 한 차례 건너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5에서 5.25%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이은 금리 인상과 최근 은행권 부실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필요하면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단 연준은 7월에 0.25%포인트를 인상한 후 12월에 0.2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정례회의 후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지난주까지 총 1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19%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의 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DC의 범죄 사건율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까지 1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이후로 19% 증가했습니다. 다른 범죄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34%, 강도 사건은 25건 증가했습니다. DC 경찰조합회장 그렉 펜버튼은 살인사건 급증에 대해 조지 플로이드 저스티스 법을 통과시킨 지역 의원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런 범죄 증가는 DC 의회가 잘못된 경찰개혁 법안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위원회의 조치는 전문적인 경찰 활동에 영향을 미쳤고 1,200명 이상의 경찰관이 기관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법은 지난해 5월 25일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 법을 발의한 민주당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은 소수 집단에 대한 경찰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DC 경찰조합회장 또한 이 법안을 폐지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포함한 워싱턴 일대가 최근 2달 동안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주에서 올해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부족해 가뭄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뭄 모니터링 지도를 보면 특히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하워드, 앤 아룬델, 프린스 조지스와 찰스 지역이 강수량 부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뭄 현상으로 지역 주민들은 식수 공급 부족과 농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 회사들은 물 공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체 수원을 찾거나 주민들에게 물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들고 가축에게 충분한 수분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의 강수량 부족과 기후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 및 지방 단위에서는 가뭄 대응 계획을 강화하고 물 전략 조치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환경품질국은 예방 조치로 짧은 샤워 시간, 이를 닦는 동안 물을 틀어놓는 습관을 고치는 등 일상에서의 물 전략 실천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13일 K나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